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ITQ 엑셀 문제에서 우리가 제1작업의 조건부 서식까지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함수는 나중에 풀어도 된다.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다 한 다음에 푸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니까 함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나오고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지를 보시면 지금처럼 1번 문제는 여기서 풀고 2번 문제는 여기서 풀고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각각 15점씩 해서 총 6문제니까 90점. 함수 문제가 90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TQ 엑셀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A 등급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 맞지는 않더라도 반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물론 다 맞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ITQ 엑셀에는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 함수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거 순위입니다.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매긴 건데요. 여기 제가 적지 않은 함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자면 1번 Vlookup 99.9999%가 나오겠죠. 이거 거의 나오기는 하는데 안 나오는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Vlookup 요게 이제 나오는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금 보시면은 Sum, Average, Max, Min, Median까지 기본 함수에 속하죠. 그냥 함수명 쓰고 지정된 범위만 잡고 그 다음에 괄호 닫으면 바로 구해지는 함수. 이 기본 함수하고 라지, 스몰 요거까지 합해서 요 중에 하나가 또 100% 나옵니다. 100%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90% 정도? 안 나오는 적이 Vlookup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이 if 문제인데 if가 다른 함수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엔드나 or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if하고 rank하고 나온다던가. 물론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if 관련 문제가 거의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 sum if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2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또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반올림하고 올림하고 내림하고 이렇게 숫자를 정리해주는 이 함수와 같이 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choose 함수와 left, mid, right, weekday요. 요일 구하는 문제죠. 한글 요일.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와 이렇게 같이 섞여서 choose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함수. 날짜 함수 중에서도 today, year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date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date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문자열 함수와 같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번이 가장 가능성이 적은 함수들인데요. 인트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있죠. 그 와중에도 서로 순위를 매기자면 인트가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 sum product, 그 다음 repeat.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한 3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함수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ITQ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순위. 시청률의 내림차순 순위. 허말 같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데 ITQ는 아무래도 쉬운 문제다 보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랭크에서.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별표 쫙입니다. 진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예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해요. 이 문제는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니까 1번에서 풀어야겠죠. 자, 1번에서 자,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식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풀 수 있는 정답. 그거랑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되게 간단하게 표시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답 보면서
쉬운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 자, 랭크 순위가 자 시청률의 순위라고 그랬죠? 그럼 시청률 찍고 전체 범위 잡고 F4 아시죠? 그 다음 심표하고 아까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랭크 끝났으니까 바로 닫으시고요. 이게 1등이면 1이라고 표시해라. 자, 그럼 2등하고 3등 남았죠? 또 뭐뭐면 이렇게 나오면 중첩 if문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자, 심표 복사하셔서 2등이면 2라고 표시해라. 또 붙여넣기 하셔서 자, 3등이면 3이라고 표시해라. 굉장히 직관적이죠? 1등이면 1 표시하고 2등이면 2 표시하고 3등이면 3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 그리고 if를 3번 썼으니까 1번, 2번, 3번. 자, 요게 여러분들이 if를 제대로 이제 배우시고 나서 공부를 다 하셨다 치면은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풀어요. 자, 밑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1등, 2등, 3등. 1, 2, 3등만 표시됐고 나머지는 공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커말 유형인데요. 1, 2, 3등까지 뭐를 해라. 그 다음 5등, 6등은 뭐 해라.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일일이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이렇게 중첩이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등 이하면 그럼 1, 2, 3등이잖아요. 그쵸? 이게 한 번에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써야 되나? 2라고 써야 되나? 3이라고 써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죠. 지금 이 조건이 맞았다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일 거 아니에요. 그 등수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 조건에 맞으면 그 등수를 그냥 보여주고 아니면 공백. 이해 가시나요? 아까 그 긴 중첩 if문을 이렇게 좀 짧게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 식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답은 똑같겠죠, 아까랑. 자, 반드시 1번, 2번 문제는 수식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주시고 이 굵은 선을 없애기 위해서 굵은 선은 서식이겠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셔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딴 거 뭐라도 하고 나면 여기 뭐라도 입력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굵은 선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선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었는데 여기서 예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연결하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맨 끝에다가 이 연결 연산자 쓰시고 뭐 위자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전부 다 위자가 표시가 돼요.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위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만? 참일 때만. 이 등수가 표시가 될 때만 위자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참일 경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정의된 이름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미리 범위의 이름을 한글로 이름 정의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뭐 이걸 이용하라는 뜻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범위를 잘 잡으면 알아서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SBS, 2면 엠넷, 3이면 온스타일로 표시하시오. 자, 이거는 추주와 라이트를 사용하라고 했죠. 지금 마지막 한 글자는 라이트로 뽑아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건 추주로 표시하면 되겠죠. 항상 추주의 첫 번째 인수는 right, mid, left, rank, weekday 이런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주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요령이 여기 나온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푸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그래서 추주 먼저 그 다음에 right.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추주 먼저 쓰시고요. 인덱스 넘버 자리에 right를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으로서부터 한 글자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렇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알아서 프로그램이라고 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을 미리 정의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를 뽑아내면 2, 3, 1, 1, 1, 2, 2 뭐 이런 게 나오겠죠? 1일 때 나올 값을 지금 value 1 요 자리에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뭘 쓰시냐면 1일 경우에는 SBS
대소문자 가리셔야죠. 2일 경우에는 M 넷, 3일 경우에는 on 스타일. 큰 따옴표 잘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밸류 3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가로 닫으시고 밑으로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 없이 채우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이면은 SBS 나오는 거 맞죠? 2면은 Mnet 나오는 거 맞죠? 3이면 온스타일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렇게 정답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엄청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방영 중인 프로그램 개수, 카운트 if로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방송 종료가 2018년 10월 13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후에 방송 종료된 프로그램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끝에 개자를 붙여라.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여기다가 자, 카운트 if 해주시고요. 방송 종료 전체 다 잡으세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아까 조건에서 나온 게 2018년 10월 13일이 아니라 13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후면 2019년, 2020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큰 거. 근데 아까 문제에 그 날짜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크다만 적으시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 둘 다 적으셔야겠죠. 이상. 그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고.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자 해주시고 개자 붙이시면은 5개라고 나오죠.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그렇죠? 2018년 10월 이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하나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기본 함수 중에 하나가 맥스 함수로 최고 우승 상금.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승 상금 범위 다 잡고 가로 닫으면 맥스가 최대값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총 오디션 우승상금, 전체 우승상금 곱하기 전체 개최 횟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승상금하고 횟수가 있잖아요. 우승상금하고 횟수.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인데 5회를 개최했으면 5, 25,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이거는 500만 원, 이거 100만 원. 이걸 다 더하란 뜻이에요. 썸 프로덕트 함수는요. 그걸 한 번에 해주는 함수입니다. 곱하기와 더하기를. 더하기, 곱하기. 우리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같은 개수로 범위만 잡아주시면 알아서 옆에 있는 값들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곱한 답들을 나중에 다 더해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총 우승 상금이 나오겠죠? 바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 6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나온다는 문제. V룩업이 나왔습니다. V룩업은 항상 공식처럼 똑같아요. H14셀이라면 요거거든요. 요게 유효성 검사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장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슈퍼스타 이걸 선택을 했으면 음악이잖아요. 그럼 여기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도전 슈퍼모델 요거를 선택하면 모델, 여기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V룩업입니다. 그래서 V룩업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힌트인데요. 반드시 H14셀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항상 H14셀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걸 찾기 때문에 요게 룩업 밸류예요. 쉼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으시냐면 프로그램으로 장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우리가 정답을 보면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세 번째 인수에서 잘 선택하면 답이 나와요.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이왕이면 안 헷갈리게 제가 이거 첫 번째라서 잡은 게 아니에요. 힌트가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부터 잡은 거예요. 장르로 시청률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우승 상금으로 개최 횟수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장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겁니다. 쉼표.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정답이 있느냐? 하나, 둘. 그냥 범위 잡으신 만큼 몇 개 잡았는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 잡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히 세셔서 2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열에 정답이 있다.
쉼표. 이거 생략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수로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사일치라는 건 비슷한 거 찾는 거고요. 도전 슈퍼모델과 비슷하면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글씨가. 정확히 일치는 말 그대로 정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사일치는 정확한 게 없을 때 쓰는 건데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false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ITQ에서는 항상 false입니다. 이거 생략하시면 유사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가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 답이 뭔가 이상해요. 간혹 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모델 맞죠? 여기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확인해보세요. 맞죠? 음악. 이거 댄싱 맞죠? 네. 이거 음악 맞죠? 자, 그 다음에 함수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요 1, 2번 문제는 지금 여기처럼 이게 천 넘어가서 내가 쉼표 넣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게 숫자라도. 근데 나머지는 얘처럼 문자만 아니면은 다 그냥 오른쪽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천 넘어가는 거는 그냥 쉼표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도 숫자로 놔두셔도 되고 쉼표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직접 문자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쪽 정렬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걸 누른 겁니다. 그래서 1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 2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